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선거라는 꽃이 잘 피어나고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씨앗은 유권자의 선택, 투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질 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더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혹시 시의원, 구의원 선거 있는 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건 잘 모르네. 나오는 거 있어요? 시장 말고? 아니 못 들어봤어요. 부산하고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선거회가 너무 쏠려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빨려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작은 규모의 선거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아니요, 몰라요. 어차피 나와도 관심 없지만 안 나와도 상관없는데. 모르겠는데 뉴스도 맨날 보는데 뭐 제가 모를 정도면은 뭐 맨날 보죠. 맨날 보는데도 그걸 몰랐네. 묻히는 느낌은 조금 들어요. 일단 잘 모르고요. 직장 다니는 젊은 한 20대, 30대는 관심이 잘 없어요. 네,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어요. 네, 다음 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 이 서울시장과 함께 시의원, 구의원을 다시 뽑는 지역도 있지만 정작 저희 취재진이요.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이 선거가 있는 지역구에 직접 나가봐도 혹시 상황은 마찬가지였고요. 네, 홍보물도 별로 찾아볼 수 없고 또 드문드문 볼 수 있는 이 플랜카드마저도 공약보다는 후보의 이미지만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저희가 더 많은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를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천만의 말씀 마을 미디어 공동기획 4.7 재보궐선거의 작은 목소리, 네, TBS 보도본부의 양아람 기자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저와 함께 하는데요. 양아람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재보궐선거가 뭔지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님? 네, 예. 일단 빈자리가 생겼을 때 네. 이를 메우기 위해서 실시하는 선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이 비었을 때 자리가 비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인데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재보궐선거라고 합니다. 네. 재선거는 당선은 됐는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거 자체에 무효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고요. 뭐 예를 들어 비리가 발견됐다거나 그렇죠. 뭐 선거 자금을 받았다거나 이러면 네. 무효 처리가 되죠. 네, 잘 아십니다. 네네. 네. 그리고 보궐선거는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은 했는데 그 직위를 상실해서 치르는 선거를 말하는데 서울시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인 거죠. 보궐선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의회 재보선 자치단체장 선거보다는 주민들의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서울시장 선거보다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역대까지 계속 그랬고 네. 앞으로도 좀 이런 게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우리도 이 선거에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보자. 예, 네. 그런 의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의회, 시의회 이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중요한데 관심이 좀 덜하다 보니까 오늘 그죠. 이 시간에 마련을 한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네, 그리고 예. 사실 올해가 지방자치 부활 30년이거든요. 30년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초의회, 광역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시민들도 알고 이런 데도 직접 더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런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 앞서 인터뷰에서 들으셨지만 좀 아쉽고요. 네. 지방의회가 사실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그런 의원들로 구성되는 곳이다 보니까 네. 대의기구다 보니까 그런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나 자치구 예산, 업무 집행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구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규모가 40조 원 규모라고 하잖아요. 서울시에서만 40조 원입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난 규모인데 우리가 이거 너무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큰 금액을 말이죠. 예, 감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예, 예. 눈을 아주 이거 너무 네. 큽니다, 가격이. 예. 그래서 각 자치 국민들을 위해서 잘 쓰이는지, 뭐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이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역할을 잘 할 사람들을 뽑아야겠죠. 그렇습니다. 대신 점검 잘해줄 사람 뽑는 겁니다. 쉽게 그렇습니다. 얘기해서. 네네. 자, 천만의 말씀 마을 미디어 공동기획 4.7 재보궐선거의 작은 목소리. 네, 마을 미디어 활동과 함께 각 선거구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서울시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입니다. 강북구 제1선거구로 한번 가보죠. 강북 FM 나종희 씨와 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북 FM 서울 마을 미디어 활동가
전종이 아니고요. 나종입니다. 네, 나중에님, 예. 네. 자, 방송 듣고 계신 분도 실시간으로 좀 참여하실 수 있겠는데요. 뭐, 저도 강북구 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선거 있습니다.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바람이나 의견이 있다면 바로바로 저에게 문자나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 필요 없고, 선물 주세요. 뭐, 이것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많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부서 관련한 퀴즈도 준비를 했는데요. 양아람 기자가 좀 퀴즈 한번 내주실까요? 네, 제가 굉장히 쉬운 퀴즈로 준비를 했는데 4월 7일 선거 당일에 이제 뭐 그날 쉬는 날 아니다 보니까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전 투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 날짜가 언제인지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그렇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TBS 방역 키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또 퀴즈 정답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동안 관심 없었는데 내가 이 방송 듣고 이런 결심 섰다라는 분들 있으면 네. 그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날짜는 과연 언제일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좀 힌트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너무 어려워요. 네. 제 생일에 들어가는 숫자가 보세요. 다 나오는데 이게 사신 방송을 좀 하기 무슨 위해서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제 생일이 예. 4월입니다. 예, 예. 네, 거기까지. 저기 여기 팀장님이시라면서요? 예. 그리고 한 자리 숫자예요. 예, 예, 네, 예. 이틀. 이 이 정도면. 예, 좀 바꿔주세요, 이분. 네. 예, 그냥 제가 좋아하는 직원으로. 숫자도 있는데. 예, 이건 팀장급 말고 좀 밑에 급으로 좀 다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 정도 힌트 이번 주. 네.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시장 선거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의원 선거 좀 묻힌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역 분위기 나중에님 어떻습니까 네네. 지금? 뭐 늘 선거 때가 되면 마찬가지인데 관심이 많은 분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또 그리고 뭐 그저 그런 중도층 이렇게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각 방송사에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만 집중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시의원 재선거는 그에 비해서 뭐 관심이 덜한데요. 그나마 후보들 선거 운동이 25일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그때 시의원 선거도 있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강북구 얼마 전에 지난주거든요. 네.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안내문, 선거 공보물이 도착해서 받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이 아시겠죠. 아니 보통 네.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 네네. 서울시장 선거랑 같이 이렇게 재보궐선거 서울시의원 뽑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 안 보고 당에 이렇게 뽑잖아요. 거의 뭐 약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대로 인물 검증을 좀 해보고 뽑자라는 의도도 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네. 그래서 제대로 알고 네네. 투표를 해보자. 네. 뭐 이런 의도로 좀 오늘 방송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선거가 당장 다음 주인데 그렇죠. 양아람 기자가 먼저 강북구 제1선거구는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시의원을 또 다시 뽑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강북구 제1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번 1동, 번 2동, 수유 2동, 수유 3동 주민분들 관심 있게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동식 전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이곳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여야 후보 2명이 1대1로 맞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승식 서울시당 대변인이 공천을 받았고요.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냐? 이종환 외식업중앙회 강북구 지회장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네. 이 두 후보 다 강북구 의원의 선거에 도전한 적이 있는데요. 다 낙마를 했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이제 또 다른 도전이 되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 낙마를 해보셨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강북 FM의 나중에 활동가가 오늘 위해서 또 하얗게 불태웠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려왔어요. 아, 그래요? 예, 지역 주민분들의 그 다양한 목소리 또 들으시면서 네네.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바람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북구는요. 네.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뭉쳐서 활동을 하거든요. 아니 왜 강북구는 지원이 좀 부족한가요? 글쎄요. 그래서 예. 열린사회 북부시민회나 뭐 그리고 청소년 문화공동체나 다양한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힘을 줘서 활동하고 계시군요. 그렇죠. 그 부분 중에서도 지금 질문 뭐 하셨죠? 뭐 인프라나 도로 환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강북구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구도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자치구보다 도시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요. 그래서 25개구 대비해서 우리 강북구에는 초등학생이 많고요. 노인과 또 장애인 인구가 많아요. 강북구예요? 네네. 이 사실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만 네네. 물 좋고 산이 좋아서 한번 이쪽에 오시면 자리를 계속 잡으시는 거예요. 잘 나가시질 않는 거군요. 그렇죠. 저도 결혼해서부터 여기가 좋아서 들어왔는데 계속 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도로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이 함께 보행하는 환경도 좋아지길 바라고 계시던데요. 네. 그럼에도 여전히 차량 중심의 도로 환경이거든요.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는 따릉이 아시죠? 따릉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급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모차를 끌고 다니신다거나 또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이게 자전거와 도로와 또 보행자가 이렇게 혼자가 돼가지고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안전하게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그렇죠.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릉이 같은 경우는 전 누가 이 네. 아이디어를 냈는지 상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너무 저도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네. 굉장히 잘 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좀 자전거 도로가 좀 부족하다. 그렇죠. 또 강북구에 게다가 요즘에 예. 전동 킥보드까지 같이 다니고 있어서 참 위험한데. 다니면 안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다행히 뭐 전동 킥보드 규제법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강북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산이 많고 이 도시 개발에도 좀 제한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라고 해서 이 도시 개발도 다른 곳보다 좀 더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분들의 좀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강북구 면적의 60%가 북한산 국립공원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약 40%에 달하는 거주지를 제외하면요, 개발 가능한 땅이 지역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역 경제 기반이 열악하다고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네네. 이 부분의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대부분 보존이다. 너무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 아니다.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두 패로 나뉘시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존해야 된다. 자연을 보존해야 네네. 된다. 그래서 좀 더 아름답게 하고 그 인공적인 거를 걷어내고 쉽게 말하면은 뭐 그 전선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걷어내서 좀 더 자연 경관을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그 전선은 어디로 갑니까? 지하로 갑니까? 지하로 하는 거죠. 지하. 네네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식의 개발을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좀 풀어줘서 네. 좀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여러 가지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예, 하나를 하면 하나를 좀 덜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만의 말씀 마을 미디어 공동기획 4.7 재보궐선거의 작은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강북FM 나중에 활동가가 지역통신원으로서 다양한 이야기 전해주고 계신데요. 이 주민들의 목소리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강북구 제1선거구 주민분 연결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네, 저는 지금 강북구 번동에 살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네, 박진우님. 저에게 전화 주신 이유가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역 주민으로서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새로 선출되는 시의원에게 바라는 부분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괜찮습니다. 예. 예, 강북구가 이제 사실은 전반적으로 좀 외진 동네이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집들이 더 많다 보니까 네네. 제가 이제 34살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약간 연식이 있긴 하지만 저 같은 이제 젊은 청년들은 문화시설 같은 곳들이 있는 곳들에 이제 주로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번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공원 같은 거라든지. 문화시설이 좀 부족하다.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동네에 생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다른 구긴 하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창동이나 장이동 이런 데도
문화시설이 없어서 갈 데가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동네 북부시장이라고 이제 전통시장이 하나 있긴 한데, 네. 옛날에는 되게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전통시장이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는군요, 그쪽에.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잘 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여기 번동에 있는 북부시장도 조금 많이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시설이 좀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하고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혹시 뭐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이 후보는 정말 이번에는 이 선거를 이 기준에 의해서 좀 뽑아보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십니까 혹시? 사실 더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끊겨서 이제 그거를 마저 말씀드리면 네,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이제 북서울시장, 북부시장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찾아오려면 주차 인프라라든지 교통편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번동 같은 경우에. 네네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기업이 꽤 있거든요. 번동에 뭐 수도사업소라든지 네네네. BT라든지 이런 데가 건물이 있는데 야간이나 이런 좀 주말에는 그런 주차장들을 주민들이 이제 쓸 수 있게 개방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번동에 좀 놀러 오거나 또 동네 주차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공기업들이 좀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써주실 수 있는 시의원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청년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우리 동네로 좀 사람들이 와서 활기를 좀 띄웠으면 좋겠다. 그렇죠. 종합해보면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우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의 요즘 이 청년들을 위한 이 공약들을 좀 많이들 내세우고 있는데 기자님 어떠세요? 그 지역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청년 정책 공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두 후보 선거 공보물을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네. 민주당 김승식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이 공약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서 대출이나 창업 활동 추진한다.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뭐 대출 지원해주겠다. 네. 아니면 뭐 수유이동 강북 청년 복합센터와 창업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고요. 결국 이거 아까 말씀해주신 전화 연결하신 박준우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네요. 청년 네. 복합센터 이런 게 아무래도 문화 공간이 이제 많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 공약에 넣으신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종환 후보 같은 경우는 소형 주택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청년 신혼 가구 등의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놨는데 사실 그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공약은 아니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서울시장이라든지 그러네요. 자치구청장과 어떻게 협업해서 잘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이제 시정질의하는 의원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네. 지역 구석구석을 자기가 현장 취재 기자가 되는 것처럼 살펴보고 이런 그 박진우 씨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의견을 잘 들었던 분이 그런 협업을 통해서 또 구청장에게 아니면 서울시장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서 어떤 지역의 현안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이끌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먼저 아까 지역 구석구석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을 뽑아야 네. 그 지역에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님 어떠세요? 그 요즘 청년들 힘들다고들 네네. 뭐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네네. 지역에서 실제로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좀 어때요? 네, 청년들 만나보면요. 네. 역시 그 주거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 돈이 한 달에 제일 많이 나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주거비가. 월세 내는 날이 너무 빨리 온다. 청년들 월세 내리려고 등골 휩니다, 진짜. 제가 네네. 청년 시기를 지내봐서 합니다. 네네. 반지하 아니면 옥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네, 그 유명한 유현준 교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반지하는 불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반지하에서 사는 청년들이 어떻게 미래에 행복하겠어요. 이거 정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들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 미래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왜 저도 이제 개그맨 한창 준비할 때 고시원에서 살았거든요. 그러셨어요. 주거가 불안하니까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 것이라는 고민도 들었거든요. 그 뭐 좋은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청년들한테. 그리고 예. 20, 30년 된 노후주택 이거를 노후주택이라고 하는 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언제까지 부수고 새로 지을 건지 적어도 한 100년은 가는 주택을 지어서 튼튼한 주택을 지어서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네요. 예. 근데 게다가 이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부담을 주지 말고 첫
처음에 혼자 살 때는 8평, 또 결혼해서 둘이 살 때는 16평, 또 그다음에 출산할 때는 출산하면 24평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식으로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게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북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어르신들의 인구가 또 많은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가 넘는 지역이라고요. 네, 양 기자님. 지난해 예. 12월에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20.6%인데 네.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강북구 상황을 보니까 60, 70년대 개발붐이 일었을 때 정착한 사람들 그대로 살고 계시고 또 자녀들은 다른 데로 나가고 그리고 거기가 숲세권이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공원도 있고 산도 좋네요. 있고 이러니까 많이 정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을 하셔서 잘 아까 말씀하셨던 이주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공기도 좋고 또 산에 이제 가까운 곳에 있으시니까. 근데 청년들은 반대로 문화시설이 좀 없어서 좀 나가는 편이고. 네. 좀 이런 약간 흐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역이. 또 어르신들이 네.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뭘 원하는지도 시의원 후보들이 잘 귀 기울여 들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청년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다 잘 들어야죠. 이게 어려워요. 예, 각오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선거에 나오시려면. 아니 나정희님 어르신들을 네, 네. 위한 맞춤형 복지 현황. 이것도 좀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일본 만화 영화 포뇨라는 만화 기억이 나시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네. 아이가 어린이집에 이렇게 가면은요 옆에는 요양원이 있어요 마당에. 그래서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본인의 할머니가 아닌데도 인사를 하면서 아 그래 누구 왔니 하면서 할머니들은 이렇게 햇빛을 즐기고 계시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실례지만 네. 언제 보신 만화인지. 예, 그런 만화를 네. 저도 못 봤거든요. 이번 예. 코로나19로 이렇게 요양시설이나 그 기관의 보호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자식들을 면회도 못하고 하니까 치매 증상이 오면서 자식 얼굴도 몰라보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걸 제안했냐면 함께 돌봄이라고 해서 만약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1층에 어린이집과 그리고 요양원이 있어서 출근하면서 어머님과 아이 이렇게 인사하고 퇴근하면서 올라갈 때 부모님께 인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달라는 얘기와 그리고 젊었을 때 곧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럼요. 내가 어머님을 돌보고 어디 가서 봉사활동한 것을 타임뱅크로 만들어서 그거를 내가 목욕시키는 거 2시간 봉사했다. 그럼 나중에 저도 그런 봉사를 받는 거예요. 마일리지 쌓듯이. 그렇죠. 그렇죠. 헌혈증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헌혈하면 나중에 이제 받을 네. 수 있는. 그래서 지역에서 함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자 이런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르신분들 그리고 청년들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교육 문제 좀 네네네. 한번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강북구의 지금 이제 보육과 교육 환경 네네. 주민들은 어떻게 이거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중이라 네네. 보육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해서 네네. 여기 지금 저희 강북구는요. 네. 다른 구에 비해서 초등학교가 1.5명 각 반 학생 수가 1.5명 많고요. 중학교로 가면 1명이 적어지고요. 네네. 고등학교로 가면 1.5명이 적어져요. 줄어드네요, 점점. 네, 점점 줄어드는 그 이유는 그만큼 강북구에 대한 교육에 불만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아보면 사실 교육의 질은 특별히 다르지 않은데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체감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 개선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 개선, 환경 전체적인 그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또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학생들의 인권이 가장 유린당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놀 시간도 제공해 줘서 네. 아이들이 노는 것과 공부를 병행하고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풍부하게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알겠습니다. 있으셨습니다. 예, 오늘 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좀 보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해도 될까요? 네, 행사 뭐 하세요. 네, 예, 이제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정치 예. 좀 알아서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주민들 본인들 생계 신경 쓰기도 너무너무 바쁘시거든요. 국민들은 너무나 이 어려운 시국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정치인들만 그 월급 그대로 받으면서 활동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국민들이 너무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정치 한번 맡겨놓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고요. 그 스웨덴처럼 업무 추진비 자기 용돈처럼 쓰지 않고 늘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서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지는 그 마음을 이런 장치를 통해서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칼을 하나 숨기고 계셨네요. 예, 한 칼을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베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한 기자님, 오늘 네. 그 천만의 말씀 그 마을미디어 공동 기획인데 4.7 재보궐선거 작은 목소리 해봤는데 그 오늘 그 투표 관련 일정에 주의사항 좀 그래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 먼저 근데 퀴즈 정답부터 알려드릴까요? 퀴즈 정답부터 알려드릴까요? 네, 이미 예. 우리 시민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사전 투표 날짜 언제일까였죠. 정답은 4월 2일과 3일.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당일에 투표하기 어려우신 분들 4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선거 당일 4월 7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사전투표나 선거 당일 투표 모두 신분증 꼭 챙기셔야 되고 감시 잘하시려면은 무엇보다 네. 투표장에 가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쉬는 날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양한 기자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내일하고 내일 모레 글피까지 저랑 함께해 주신 거죠? 네, 예. 좋네요. 함께해서. 웃으면서 얘기해요. 예.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퀴즈 정답자 발표는 저희가 목요일에 하겠습니다. 나흘 동안 계속되는 특집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 퀴즈는 매일 계속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 창고가 동이 나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강북 제1선거구는 수유 2동과 그리고 수유 3동, 번 1동과 번 2동입니다. 자, 해당 지역 유권자분들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보나 집으로 발송되는 각 후보 공고물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천만의 말씀 마을미디어 공동계획 4.7 재보궐선거의 작은 목소리는 내일도 이어지는데요. 내일은 구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영등포구 마성거구 주민들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겠고요. 예, 자, 저희는 TBS 보도본부 양하람 기자와 함께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